LG상사입니다. 매수가는 27,00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10월부터 주가가 급락하다가 약간 반등했습니다. 여전히 약세인데 실적이 안 좋다고 하지만 하락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주가 하락의 원인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벌써 몇 년째 쓰고 있죠.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면산 얘기가 서초동 우면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우면산에서 300년 묵은 산삼을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산은 조그만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산삼이 자랄 만한 그런 그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00년 묵은 산삼은 이 우면산에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은 전문가들한테 저평가된 거 좀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평가된 게 있으면 제가 먼저 사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종목은 2천여 개밖에 되잖아요. 안팎인데요. 2천여 개밖에 안 되지만 이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소위 애널리스트의 숫자는 제야까지 합치면 20만 명이 넘습니다. 한 종목에 무려 100명이 넘는 애널리스트가 붙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반딱 나이는 10,000원짜리 종목이 한 5,000원에서 거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입에 딱 떠넣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이건 마치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만이야. 그런데 나는 우면산에서도 200년, 300년 묵은 산삼을 캐낼 수 있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을 믿으시거나 아니면 저평가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다고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들한테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종목이든지 부는 바람에 의해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종목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만 물어보셔야지 저평가된 종목, 고평가된 종목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실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종목에 어떤 적정 주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5,000원인데 25,000원보다 과도하게 빠졌다.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숫자로 그러니까 가격으로 종목을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오늘의 종가가 바로 그 종목의 적정 주가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저 같은 전문가가 이거 싸네 해서 사죠. 그래서 결국은 종목은 평준화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종목도 저평가되거나 아주 현저하게 고평가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물론 세력들이 장난하는 거 빼고요. 이 종목도 결국은 지난 주말 종가 16,550원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리스크를 모두 반영한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시기를 알 수 있으니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이 종목과 관련돼서 물류와 관련된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아요. 적자를 겨우 면하는 수준입니다. 2% 수준이니까요. 그럼 결국은 광산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쪽이 계산했던 것보다도 조금 형편없었어요. 인도네시아 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나왔던 그 석탄이 고열량 석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생각보다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중에 석탄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생각에 올해 좀 황사가 좀 빨리 왔죠. 그것도 이제 중국 때문에 그런데 조강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이번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의 석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호주 뉴캐슬 항에서의 선적 가격이 112달러를 넘어서는 등 작년에 비해서 석탄 가격은 어느 정도 더 좋아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그 광산에서 열량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g당 열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품성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낮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땅 속에 있는 것을 뭐 물론 그 파일링을 해보고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땅 속의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땅 속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어떤 그 석탄이 어떤 질 좋은 석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그런 예측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또 예측이 가능하고 또 석탄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조광 생산량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저런 상황을 모두 감안한 뉴캐슬항의 어떤 선적 가격, 석탄 가격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거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분께 제가 쓴 책을 선물로 드리죠. 개인 투자자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요. 초보 다워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종목 말고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을 그러면 조금 잘 모르니까 뉴스 종합으로 들어가셔서요. 재무 분석 그리고 현금 흐름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업이익은 보지 말고 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맨 위에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세요. 2014년 3,480억, 2015년 2,977억 뚝 떨어졌죠. 자 2016년 2,300억 더 떨어지죠. 2017년 1,800억 더 떨어지죠. 그런데 2018년 6월에 와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영업활동 현금으로 흐름으로 3,500억을 벌어들이던 시기와 그 절반인 1,800억을 벌어들이는 시기와 이것도 못 벌어들여서 적자가 난 시기와 어떻게 종목이 같다고 보십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를 산정하신 그 기준에 기대실 겁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에 의해서 석탄을 캐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거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손실을 계산하고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나는 거대한 어떤 그 맥을 갖다가 보고 투자를 했지만 그게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주가 하락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을 뿐이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상대하실 종목이 아니다. 다른 것으로 좀 교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드립니다.